105만 주라는 물량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주당 4,000원 정도의 평단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가는 6,000원이지만 얘네들이 투자했을 때는 4,000원이었어요. 지금 몇 배요? 11배죠. 11배. 선생님 11배요? 와, 이거 무조건 빠지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라니까요. 빠지더라도 뭐예요? 미리미리 올려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오늘 바로 좀 시작하겠고요. 내일 장 열리잖아요. 내일 장 열리니까 내일 어떻게 주가가 조금 움직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제가 UC 관련된 부분,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 차트적 관점에서 주가가 어디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몇 가지 봐야 되죠?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냥 두 번째로 뭘 봐야 된다? 차트를 좀 봐야 된다. 왜냐면은 차트를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차트를 보면서 이런 차트는 올라간 차트다, 이런 차트는 빠지는 차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부분. 그걸 어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봉 그리고 분봉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봉과 월봉도 중요하긴 한데 중기적 추세, 장기적 추세 체크할 때 필요한 거고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은 분봉을 좀 체크할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분봉상 5분봉을 보면은 이 5만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돌파 기대감, 그죠? 5만원 돌파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왔었죠. 이 구간에서 돌파 실패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실패,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또 어떻게? 또 한 번 더 실패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5만원대 구간에서 만약에 뚫리지가 않는데 억지로 뚫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부시고 가고 싶어. 벽을 부시고 싶어. 근데 쳤어, 주먹으로. 근데 안 부셔진단 말이야. 한 번 더 쳤어. 안 부셔져요. 근데도 내가 계속 무리해서 치다 보면은 내 팔이 부러지는, 내 손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도 안 뚫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한번 숨고르게 들어가는 거다. 어떻게? 고점 구간을 낮추면서 개인들한테 자, 봐라 얘들아. 자, 5만원, 그리고 48,000원, 47,000원, 45,000원 고점을 낮추고 있지. 자, 고점 낮추고 있다. 근데 지금 봐봐. 너희 여기 지지선 보고 있잖아. 지지선. 그지? 지지선 보고 있는데 지지선 무너질 거야. 왜? 보호해수 물량 45만 주 나오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을 보고 있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LS 머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주식 초보도 있을 거고, 그죠? 주식 고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 고수들은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서 뭘 하냐면 항상 손절 라인을 잡아요.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근데 이 손절 라인을 잡는 이 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완전 단타꾼들 아니면 플러스 스윙꾼들 좀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 단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지지선, 시초가가 뜬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면은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량이 강하게 나왔던 거는 단타로 들어왔던 단타꾼들 물량 플러스 누구예요? 45만 주의 보호의 수가 있던 애들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는 45만 주에 대한 물량만 나온 것이 아닌 이런 단타꾼들 계속 이 구간에서 어떻게 계속 5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는 이러한 단타꾼들을 떨구내기 위한 그런 한 번의 눌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갖고 어떻게 하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5만원 구간 뭐예요? 라운드 피겨 50원에서 100원으로 호가가 바뀌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 그 단타꾼들은 이런 5만원짜리 라운드 피겨에서 어떻게?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냥
던져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던져버리는 거죠, 계속. 자, 고점을 낮추면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고 나서 한번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좀 스윙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이 구간까지 봐요. 이 구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36,700원에서 37,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스윙 투자자들은 이 구간까지 체크합니다. 쭉쭉쭉 당기면은 뭐가 나와요? 자, 여기 고점. 단기적으로 단기 1차 고점에 나왔던 구간, 여기서 저항선이 형성되고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자리, 이 자리가 뭐다? 결국 지지선이다. 쉽죠? 자, 보면은 저항이었던 부분을 뚫어주면 어떻게? 지지선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지였던 부분이 이탈하면 어떻게? 저항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하는 거다? 스윙 투자자들은 더 담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스윙 투자자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드렸죠.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LS 머티리얼즈 아침 9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매수가 어디? 자, 37,000원. 자, 빠질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주식할 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빠지면 이렇게 해야겠다.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상승 재료, IPO 테마로 급등 패턴, 누구? 에코프로 머티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준봉 중심가 매수, 이것도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 보호예수 물량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45만 주의 물량 있죠? 45만 주, 그 물량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정확하게 몇 사점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어딥니까? 36,700원까지 빠졌죠. 거의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았는데, 근본적으로 이유가 일봉상,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 양봉이 뭐예요? 양봉의 중심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봉의 흐름도 중요하다 했죠. 일봉의 흐름, 양봉의 중심선. 이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양봉이 있는데 이 양봉의 중심을 딱 그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중심선을 지켜주면은 상방 추세가 유지,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가면 되면은 단기 하방 추세 만들어지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N자형 파동 있죠?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이 이 중심선까지 눌리고 나서 반등하는 게 N자형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약한 N자형 파동은 중심선을 깨고 이 하방, 시가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N자형 추세인데, 요런 흐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공부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선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중요한 거,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저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LS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성 델타테크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차트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 횡보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어떤 흐름이요? 상승, 횡보, 상승, 조정, 상승,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이죠. 그죠? 그리고 횡보,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LS 머티리얼즈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머티를 보면 어때요? LS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느낌이 아니죠. LS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펼쳐 놓은 그림이란 말이야. 펼쳐 놓은 그림. 결과적으로 상승, 횡보,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LS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펼쳐 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요 정도의 구간에 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상승이 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한 상승이 도대체 왜 나올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러한 상승이 도대체 왜 나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의무보유 확약. 얘네들 같은 경우는 15일, 30일 이렇게 좀 있는데, 30일 물량이 언제 나오냐면 1월 12일에 나옵니다. 1월 10일. 선생님, 근데 이거 빠졌잖아요.
물량 나왔을 때 빠졌잖아요. 빠졌죠.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물량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물량 나오기 전에 주가 움직임이 어땠어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05만 주라는 물량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주당 4,000원 정도의 평단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가는 6,000원이지만 얘네들이 투자했을 때는 4,000원이었어요. 지금 몇 배요? 11배죠. 11배. 선생님 11배요? 와, 이거 무조건 빠지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라니까요. 빠지더라도 뭐예요? 미리미리 올려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1월 12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1월 12일 전에 일단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부터 물량 나오는데 이 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있다. 왜? 이때처럼 미리미리 올라가는 확률. 그러니까 보호에서 물량이 나올 거는 이제 1월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종토방에 싹 돌아요. 이미 보호에서 물량 1월 10일 나온다. 알아요. 그때부터 투심이 어떻게? 투심이 약해지죠. 투심이 약해지면 주포가 올리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 올려봤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무리하게 올려주지 않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2일 전에 1월 10일 전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전량 매도. 내가 막 1000주 가지고 있다 해서 막 1000주 다 파는 게 아니라 500주만 파는 거죠. 500주. 왜 500주만 팔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상향 하더라도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렇게 위아래 상방 30에서 40%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서 상승할 때 50% 그죠? 매도, 내려오면 팔았던 50%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나머지 2분의 1 500주 어떻게 쭉 진득히 들고 가고요. 이러한 흐름대로 가져가는 게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매도 타점 아주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분명하게 이 보호예수 물량과 라운드 피겨 있는 5만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아까 37,000원 구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매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돌파하는지 확인해라. 100번이나 말했습니다. 100번이나 그죠? 말했고 나서 밑에 보면은 자 뭐라 그랬어요? 5만원짜리 저항 실시간 대응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부터 수익률 잠깐 수익률 텔레그램방 보면은 이렇게 좀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단타 종목 스윙 종목 받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자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하는 부분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서 반드시 체크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매수 어떻게 상방, 하방 주식은 우상향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어떻게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승? 양봉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횡보는 좀 하루 이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상방 쪽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12일에 보호예수 물량 105만 주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T3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T3. 요거 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종목인데 이 T3가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밑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에 수천을 들여가지고 이만큼의 상승률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잘 보세요. 2022년도 11월 17일 상장했습니다. 3개월 뒤면 언제죠? 자, 2월 17일이에요. 그죠? 2월 17일. 자, 2월 16일에 주가가 폭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보호예수 물량.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보호예수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2022년도 11월 상장이죠. 자, 1101로 가겠습니다. 자, 가보면은 이 구간에서 투자 설명서를 보면 되는데 볼게요. 자, 여기다 뭘 치면 돼요? 보호예수 물량 치면 된다. 보호예수. 가봅시다. 보호예수. 자, 가보면은 이쪽에 물량이 좀 나오는데 볼게요. 이 구간. 자, 3개월만 체크하면 되죠. 3개월. 어떻게 된다? 350만 주. 자, 여기 2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이런 식으로 3개월 물량 나오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이가 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3개월이면은 2023년도 2월 17일. 즉 어떻게? 아, 이 구간에서 급등을 했구나. 보호예수 나올 때.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LS 머티를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보호예수가 1월 12일에 또 100만 주가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단기적인 상방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LS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LS 두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한번 대응해보자. 텔레그램 방에서 단기적으로 고점 나올 때 말씀드리고 저점 나올 때 말씀드리니까 텔레그램 방 반드시 LS 두 글자 남기셔서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엔 제가 이 PF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PF 대출을 일으켜서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도 사고 그 다음 건설사까지 구해서 딱 건물을 짓는 거를 어떻게 돈을 땡겨서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돈이 회수가 되려면은 분양이 돼야 돼요. 분양이. 근데 지금 분양 시장이 얼었죠. 높은 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PF 자금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요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 집값이 펑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동산 PF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순위 13위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단기 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00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요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그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이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물건이 쏟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자, 이러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에요. 증권.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영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많이 났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요 종목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